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기묘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힘을, 우람한 근육이나 위협적인 목소리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의 내면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저 동네의 평범한 꽃집 아저씨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게를 위협하는 불량배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꾸는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독을 다루는 주인의 지식이 그 어떤 주먹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향기로운 꽃집에서 벌어지는 가장 서늘한 심리 스릴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연남동의 한적한 골목길. 그곳에는 안씨의 정원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건 꽃집이 있었다. 그곳은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훅 하고 끼쳐오는 짙은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꽃 향기가 찾는 이의 마음을 먼저 정화시켜 주었다. 가게의 주인은 안민준이라는 이름의 50살 남짓의 남자였다. 그는 마른 체격에 은퇴 안경을 쓰고 늘 깨끗한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손은 흙일로 인해 거칠었지만 꽃을 다루는 손길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섬세하고도 조심스러웠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손님이 찾아오면 그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이 원하는 꽃을 묵묵히 찾아주거나 식물을 기르는 법에 대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해 줄 뿐이었다. 그의 가게는 늘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렀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수많은 식물의 잎사귀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바닥의 아름다운 빛과 그림자의 무늬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꽃을 사는 것 이상의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곤 했다. 그날 오후 역시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안민주는 얼마 전 새로 들여온 까다롭기로 유명한 서양난의 분갈이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핀셋으로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골라내고 부드러운 붓으로 뿌리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이 연약한 생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느달랭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평소와는 다른 아주 거칠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평화로운 성역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들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3명이었다. 그들의 머리는 울긋불긋하게 염색되어 있었고 팔에는 조잡한 문신이 가득했다. 누가 봐도 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동네 건달들이었다. 무리의 중심에는 가장 덩치가 크고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건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들개들처럼 사방을 둘러보며 거들먹거렸다. 그들의 탁한 눈빛과 거친 숨소리가 가게 안의 맑은 공기를 순식간에 더럽혔다. 불독이라 불리는 남자가 진열된 작은 다육 화분 하나를 발로 툭 하고 걷어찼다. 화분은 바닥에 떨어져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깨져버렸다. 에이씨, 재수 없게. 길이 왜 이따위야.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게 탓을 하며 침을 뱉었다. 안민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깨진 화분과 그 앞에 서 있는 불청객들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조용하고 나지막했다. 불독은 그런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카운터 위에 두 주먹을 쿵 하고 내려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용건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아저씨,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동네 물정은 좀 아시고 하는 겁니까? 이 골목에서 우리 연남연합 식구들 허락 없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주 큰 오산이지. 그는 전형적인 삼류 건달의 방식으로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매달 50만 원씩 날짜 맞춰서 꼬박꼬박 상납하시면 우리가 아저씨 가게에 파리 한 마리 안 꼬이게 아주 편안하게 지켜드릴 테니까. 어때? 좋은 제안이지.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안민준의 어깨를 몇 번 툭툭 쳤다. 아니 근데 사내 자식이 다 돼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계집애들처럼 꽃이나 만지고 있고. 한심하게 쓰리. 안 그래, 얘들아. 그의 말에 뒤에 있던 똘마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조용한 클래식 음악 소리를 폭력적으로 집어삼켰다. 안민주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의 그 알 수 없는 침묵이 오히려 건달들을 더욱 초조하고 더욱 난폭하게 만들었다. 불독은 이제 재미없다는 듯 표정을 굳혔다. 아저씨, 지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좋은 말로 할 때 대답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우리 성질 더러운 거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다고. 그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수국 화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는 신용을 하며 마지막으로 위협했다. 자, 대답해. 돈을 낼 거야. 아니면 이 예쁜 꽃들처럼 가게가 박살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그의 손에서 파랗고 아름다운 수국이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안민준의 시선이 건달들의 얼굴에서 그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연약한 꽃으로 아주 천천히 옮겨갔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기 시작했다. 안민주는 천천히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었다. 그의 동작은 너무나 평온하고 일상적이어서 마치 영업을 마친 가게 주인이 하루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그 태연함에 위협을 가하던 건달들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당연히 상대방이 겁에 질려 돈을 내놓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다. 무리의 두목인 불독은 이 상황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저 영감탱이가 드디어 항복할 준비를 하는구나. 안민주는 벗은 앞치마를 깔끔하게 접어 카운터 한쪽에 단정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불독이 인질처럼 잡고 있는 수국 화분을 향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그 수국은 네덜란드에서 막 항공으로 들여온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루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실수로 화분을 떨어뜨릴 뻔한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것처럼 차분하고 정중했다. 그 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그 예의 바른 말투는 이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괴한 위압감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심리적 우위의 표현이었다. 불독은 그 태연한 반응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곤란해. 이게 지금 곤란한 걸로 보여. 영감탱이야. 그는 악을 쓰며 손에 든 수국 화분을 거칠게 흔들었다. 그 바람에 애써 피워 올린 파랗고 아름다운 꽃잎 몇 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내가 지금부터 이 가게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면 그때는 곤란한 게 아니라 곡소리가 나겠지. 그의 뒤에 있던 똘마니들도 두목의 기세에 편승하여 앞으로 나섰다. 한 놈은 진열된 장미꽃의 꽃잎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고, 다른 한 놈은 안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으로 그의 어깨를 밀쳤다. 아저씨, 우리 불독 형님 말씀 잘 들어요. 형님 화나시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예쁜 꽃들 다 죽기 전에 그들은 이 작은 꽃집을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했다. 불독은 최후 통첩을 날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 낼 거야? 안 낼 거야? 내가 5초 준다. 그 안에 대답 못하면 이 수국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다 작사를 내버릴 테니까. 자, 센다. 5, 4,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안민주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건달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두목인 저 불독이라는 놈. 목소리만 크고 행동은 과장되어 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 앞에서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전형적인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만 강한 타입. 나머지 두 놈은 그저 생각 없이 두목을 따르는 겁 많고 어리석은 족속들. 그는 상대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왔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는 이 평화로운 성역이 저런 저급한 불청객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잊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매일 죽음이 아닌 생명을 돌봤고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을 가꾸었다. 그는 다시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평화롭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3, 2, 카운트다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안민주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성역을 지켜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워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먹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그만이 쓸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싸움은 그의 규칙대로 그의 전장에서 치러질 것이다. 1. 불독이 마지막 숫자를 외치며 수국 화분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렸다. 그가 화분을 바닥에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안민준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깐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불독의 움직임이
공중에서 우뚝 멈췄다. 안민주는 불독과 그의 손에 들린 수국 화분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가게의 가장 구석진 곳,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식물 화분을 향해 있었다. 그는 건달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듯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서늘하고도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 가게엔 독초가 많습니다만 그 알 수 없는 한마디, 그것은 이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가장 무서운 선전포고였다. 조용한 꽃집 주인이 마침내 자신의 진짜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안민준의 그 알 수 없는 한마디, 이 가게엔 독초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불이 붙기 직전에 도화선에 떨어진 아주 차가운 물 한 방울과도 같았다. 건달 무리의 두목, 불독은 잠시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독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요. 영감하, 이 영감탱이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꽃 팔다 보니 머리에 꽃이 폈나 보네. 그의 과장된 웃음소리에 뒤에 있던 똘마니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웃기 시작했다. 형님, 이 아저씨 웃기네요. 지금 우리한테 독초로 겁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그냥 저 화분으로 머리를 깨버리시죠. 저런 헛소리 못하게. 그들은 안민준의 그 말을 궁지에 몰린 약자가 내뱉는 어설프고도 유치한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에 그는 여전히 그저 꽃이나 파는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들의 그 비웃음 소리가 안민준의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거칠게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눈앞의 꽃집 풍경이 흐릿해지고 그 위로 20년 전에 짓고 축축한 어느 정글의 풍경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곳은 동남아시아의 이름 모를 깊은 밀림이었다. 뱀과 독충이 우글거리고 한낮에도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어두운 곳. 젊은 시절의 안민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몸은 잘 훈련된 맹수처럼 주변의 모든 기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꽃가위 대신 날카로운 정글도가 들려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스승이자 그를 이 어두운 세계로 이끈 선생이라 불리는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임무 수행 중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이 깊은 밀림 속에서만 자생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경독을 가진 희귀한 식물을 채취하는 것이었다. 그 식물의 수액 한 방울이면 코끼리도 단 몇 초 만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 그 독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표물을 자연사나 심장마비로 위장하여 제거하는 데 사용될 터였다. 그의 스승, 선생은 목표 지점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젊은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아, 기억해라. 선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뱀의 혀처럼 차가웠다. 가장 화려한 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용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법이다. 총과 칼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저기 저 이름 모를 풀잎 하나는 소리 없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이다. 선생은 손가락으로 아주 아름답고도 기이한 모양의 보라색 꽃을 가리켰다. 저 꽃의 이름은 투구꽃이다. 그 모양이 마치 중세기사의 투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아름답지 하지만 저 꽃의 뿌리에서 추출한 독, 아코니트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독 중 하나다. 단 한 방울만으로도 심장을 마비시키고 호흡을 멈추게 만들지. 법의학자들이 아무리 부검을 해도 그들은 사인을 급성 심장마비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게다. 젊은 민주는 스승의 그 말을 성경 구절처럼 자신의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그는 그날 스승의 가르침 아래 아주 능숙하고도 냉철하게 투구꽃의 뿌리를 채취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임무였고 그는 완벽하게 그것을 완수해냈다. 그 후로 그는 수년간 선생의 그림자가 되어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곳을 누볐다. 그는 식물학자이자 독초 전문가였으며 동시에 소리 없는 암살자였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 한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평범한 삶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와 독을 씻어내고 싶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꾸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이 작은 꽃집을 열었던 것이다. 이곳은 그의 성역이었다. 그의 속죄의 공간이었고 평화의 안식처였다. 그런데 지금 저 어리석고 무지한 불청객들이 그의 성역을 더럽히고 그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다. 안민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과거의 환영이 현실의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흩어졌다. 불독이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위협적으로 화분 하나를 더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었다. 현실로 돌아온 안민준의 눈빛이 아주 잠깐 밀림 속의 젊은 자신처럼 차갑고도 서늘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이내 평소에 그 온화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되찾았다. 그의 감정 변화는 너무나도 미세해서 눈앞의 건달들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건달들을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보는 듯한 연민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안민주는 자신의 앞치마를 벗어두었던 카운터에서 작은 분무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가게의 가장 구석진 곳, 보라색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한 화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그 평온한 발걸음,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아주 조용한 첫걸음이었다. 그럼 손님들께 제 가게에 있는 가장 평범하고 아름다운 친구부터 소개해드리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듯 부드럽고 친절했다. 건달 무리의 두목, 불독은 안민준의 그 알 수 없는 말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궁지에 몰린 늙은이의 마지막 허세라고 판단했다. 그는 손에 든 수국 화분을 더욱 위협적으로 흔들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독초 푸아, 지금 우리한테 그깟 풀떼기로 겁이라도 주겠다는 거요. 영감하, 이 영감탱이가 진짜 겁을 상실했나.
꽃을 너무 오래 팔다 보니 머리에 꽃밭이라도 생긴 모양이네. 그의 비웃음에 뒤에 있던 똘마니들도 다시 기세등등하게 낄낄거렸다. 그들은 이제 이 싱거운 연극을 끝내고 가게를 박살낸 뒤 돈을 뜯어낼 생각에 차 있었다. 하지만 안민주는 그들의 조롱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박물관의 도슨트가 시끄러운 관람객들을 새로운 전시물 앞으로 이끌 듯 아주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가게 구석에 놓인 한 화분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피어있는 화분 앞에서 멈췄다. 그럼 손님들께 제 가게에 있는 가장 평범하고도 아름다운 제 첫 번째 친구부터 소개해드리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꽃을 설명하는 플로리스트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친절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투구꽃입니다. 그는 보라색 꼬집 하나를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꽃의 모양이 옛날 서양 기사들이 쓰던 투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색깔이 참 곱지 않습니까? 깊고 신비로운 보라색. 그래서 그런지 이 꽃의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입니다. 아주 정직한 친구죠. 그의 그 여유로운 설명에 불독과 그의 무리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영감이 진짜 미쳤구나. 이제는 하다하다 우리 앞에서 꽃 강의를 시작할 셈인가. 안민주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 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물은 서서히 그들의 상상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 일부는 종종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투구꽃은 아주 무서운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독의 여왕이라는 별명이죠. 독의 여왕. 똘마니 중 하나가 비웃으며 되물었다. 안민주는 그를 향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 식물의 뿌리에는 아코니틴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경독 중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맹독이죠. 그는 마치 과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이론을 설명해 주듯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그 독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아코니틴이라는 독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의 신경계를 완벽하게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혀와 입술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시작해서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극심한 구토와 복통, 호흡 곤란을 일으키다가 최종적으로는 심장의 박동을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건달들의 얼굴에서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안민준의 강의는 계속되었다. 이제 그는 마치 범죄 수법을 전수하는 교관처럼 그 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예를 들어 이 투구꽃의 뿌리를 손톱만큼만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햇볕에 바싹 말린 뒤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죠. 그 가루는 아무런 맛도 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목표물이 매일 마시는 차나 커피 혹은 국이나 찌개에 아주 조금씩 며칠에 걸쳐서 타는 겁니다. 티끌만큼만요. 그러면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불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쓰러지게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죽음이죠. 병원에 실려가고 부검을 한다고 해도. 의사들은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이 매일같이 그의 집 정원에서 피어있던 이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죠. 완벽한 자연사, 완벽한 범죄, 그렇지 않습니까? 불독의 얼굴이 이제는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꽃집 주인이 지금 장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는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며 그래서 더 소름 끼치도록 무섭다는 것이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불독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민주는 그런 그의 반응에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한번 온화한 플로리스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자, 그럼 제 다음 친구를 만나보실까요? 그는 불독의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다른 화분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여우의 장갑처럼 생긴 붉고 하얀 종 모양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디지탈리스라고 합니다. 아주 로맨틱하게 생긴 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꽃의 꽃말은 열애, 그리고 불성실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꽃말을 가졌죠. 그는 디지탈리스의 꽃송이 하나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시 그의 서늘한 강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건달들은 이제 이 꽃집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은 보이지 않는 공포의 뿌리에 묶인 것처럼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이 아름다운 꽃집이 자신들을 위한 지옥의 정원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안민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친구를 소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에서 건달 무리는 공포에 질린 채 굳어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안민준이 읊조린 투구꽃의 소름 끼치는 효능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심장마비로 위장된 완벽한 자연사. 그들의 단순한 뇌로는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조용하고도 지적인 살인의 방식이었다. 불독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등줄기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친 영감이야. 저 영감 진짜 미쳤어.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여전히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 기이하고도 무서운 노인의 다음 행동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안민준의 발걸음이 여우의 장갑을 닮은 아름다운 종 모양의 꽃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화분 앞에서 멈췄다. 이 친구의 이름은 디지탈리스입니다. 그는 꽃송이 하나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시 그의 강의를 시작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시인들이 이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지요. 꽃의 모양이 아주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말도 열애입니다. 뜨거운 사랑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뜨거운 사랑이 그러하듯 이 친구에게는 또 다른 꽃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성실 혹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건달들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왜 그런 꽃말이 붙었을까요? 이 아름다운 종 모양의 꽃송이 안에 아주 강력한 심장독,
디기톡신이라는 물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친구죠. 이 디기톡신은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양을 사용하면 약해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강심제로 쓰이는 아주 훌륭한 약이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불독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양이 아주 조금만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 그것은 약이 아닌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죠. 그러다가 결국 심장 스스로가 지쳐서 뛰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주 극적인 죽음이죠. 그의 설명은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연극을 설명하는 배우처럼 과장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다. 이 디기탈리스에 잎사귀 몇 개를 말려서 차로 우려내면 어떻게 될까요? 투구꽃처럼 아무런 맛이나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 차를 마신 사람은 처음에는 약간의 메스꺼움을 느끼고 그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쉬기 위해 자리에 눕겠죠.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디기톡신이라는 독은 몸속에서 아주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부금을 해도 그 흔적을 거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한 아주 비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죽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부를 겁니다. 이제 건달들은 이 꽃집이 더 이상 아름다운 공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사방에 진열된 형형색색의 꽃과 식물들은 모두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소리 없는 암살자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옥의 정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이 다른 화분의 잎사귀에 스칠 때마다 그들은 마치 불에라도 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피했다. 두목인 불독을 따르던 똘마니들은 이제 구원의 눈빛으로 자신들의 두목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불독 역시 그들과 똑같이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주먹과 칼로 위협하는 싸움에는 이골이 난 그였지만 이런 종류의 조용하고도 지적인 위협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무지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안민주는 그들의 공포를 눈치챘다는 듯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그들의 공포를 절망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출입구 바로 옆에 놓인 아주 크고 탐스러운 분홍색 꽃이 핀 화분으로 다가갔다. 그들이 이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길목이었다. 손님들,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제 가장 사교성 좋은 친구를 만나보지도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는 그 화분의 분홍색 꽃 한 송이를 꺾어 손가락 사이에서 부드럽게 돌리며 말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협죽도입니다. 참 아름답죠? 향기도 아주 달콤합니다. 이 친구는 아주 관대한 친구라서 자신의 몸 모든 곳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 꽃, 잎사귀, 줄기, 그리고 수액까지, 심지어 이 나뭇가지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조차도 치명적이죠. 그의 시선이 불독의 눈에 정확히 꽂혔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누군가가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고기를 굽는 꼬치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흔하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아주 불쾌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구토, 발작, 그리고 혼수 상태.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처럼 우아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죠. 그의 그 마지막 말, 그리고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우아하게 돌아가고 있는 저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분홍색 꽃 한 송이, 그것은 불독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들이 탈출해야 할 문 바로 옆에 서 있는 저 협죽도라는 식물을 보았다. 그리고 저 식물처럼 이 가게의 다른 모든 식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독초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불독의 목에서 짐승의 것에 가까운 공포에 질린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똘마니들을 향해 평생 처음으로 비굴하고도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튀어.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끝냈다. 똘마니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로를 밀치고 화분을 넘어뜨리며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불독 역시 체면도 위신도 모두 내팽개치고 그들의 뒤를 따라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고요한 성역은 잠시 동안의 소란 끝에 다시 원래의 평화를 되찾았다. 안민주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분홍색 협죽도 꽃 한 송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게 들려 있었다. 튀어. 두목인 불독의 그 한마디는 공포에 질린 짐승들의 퇴각 신호와도 같았다. 그의 똘마니들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은 서로 먼저 나가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진열된 화분들을 몇 개 더 넘어뜨렸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끔찍하고 아름다운 지옥의 정원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불독 역시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내팽개치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는 평생 그렇게 비겁하고도 필사적으로 도망쳐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등 뒤로 안민준의 나지막하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알게진 덕초가 많습니다만 그들은 골목길이 끝나는 곳까지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다. 마침내 번화한 대로변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핵, 형님, 똘마니 중 하나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 영감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 눈빛 봤어요. 와, 사람이 아니라 무슨 뱀 같았어요. 뱀. 다른 똘마니 역시 여전히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나는 아까 그 보라색 투구꽃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 심장마비. 형님, 저 어제 술 많이 마셨는데 갑자기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독살당하는 거 아니겠죠? 그들은 이제 이 세상 모든 식물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가로수길에 나무십 하나, 화단의 이름 모를 들풀 하나까지도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불독은 애써 태어난 척 허세를 부렸다. 시끄러 정신 나간 영감탱이의 헛소리일 뿐이야. 우리가 그깟 풀떼기가 무서워서 도망친 줄 알아 더러워서 피한 거지. 더러워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노인의 눈빛, 그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인 살인의 방식들, 그것은 진짜였다. 진짜 백이 전문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섬뜩한 지식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오늘 건드린 상대는 그저 힘없는 꽃집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으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무서운 존재를 깨워버렸다는 것을 주먹과 칼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의 세계는 오늘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소리 없는 지식과 조용한 미소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무섭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 연남동 독초 할배의 전설이 그들 세계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불독의 위신은 그의 똘마니들 사이에서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무서운 형님이 아니었다. 그는 꽃집 영감한테 쫄아서 도망친 겁쟁이로 전락해버렸다. 그의 비겁한 후퇴는 그의 폭력의 왕국에 종말을 구하는 서곡이 되었다. 한편 다시 평화를 되찾은 안 씨의 정원. 안민주는 건달들이 사라진 텅 빈 가게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협죽도 꽃 한 송이를 테이블 위에 작은 유리 화병에 조용히 꽂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그저 아주 깊고도 고요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아주 짙은 피로감과 서글픔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역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지난 몇 년간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자신을 다시 한번 불러내야만 했다. 독초의 지식을 읊조리던 그 차갑고 냉철했던 자신. 그는 그 모습이 지독하게 혐오스러웠다. 그는 이제 다시는 그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으리라 맹세했었는데 그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다. 그리고 건달들이 어지럽힌 가게 바닥을 묵묵히 쓸기 시작했다. 깨진 화분 조각들, 흩어진 흙, 그리고 상처 입은 꽃잎들. 그는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과거의 잔해들을 쓸어내는 것처럼 아주 조용하고도 정성스럽게 자신의 공간을 정화시켜 나갔다. 모든 정리를 마친 뒤 가게는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는 가게 안의 낡은 레코드 플레이어에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 LP판을 올렸다. 장중하고도 명상적인 첼로 선율이 가게 안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자신을 위해 독이 없는 향기로운 캐모마일차 한 잔을 우려냈다. 그는 가게 구석, 자신이 가장 아끼는 흔들의자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가게 안의 수많은 식물들의 잎사귀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답지만 그 안에 치명적인 비밀을 품고 있는 그의 친구들. 그는 눈을 감고 향기로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오늘 싸움에서 이겼다. 그는 폭력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식과 평정심만으로 자신의 평화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조금은 슬펐다. 그것은 그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그가 어떤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씁쓸한 승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장 아끼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투구꽃 화분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분무기를 들어 그 보라색 꽃잎 위에 아주 부드럽게 물을 뿌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위험한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힘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 고요한 성역 안에서 꽃을 가꾸는 남자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의 소동이 있고 며칠이 지났다. 연남동 골목의 작은 꽃집. 안 씨의 정원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화의 성격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네 건달 불독 무리가 꽃집 아저씨에게 혼쭐이 나서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주먹 하나 오가지 않았다는 신기한 이야기.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안민준의 꽃집을 이전과는 다른 경외감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가게를 지날 때면 괜히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안을 엿보곤 했다. 하지만 안민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틀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식물들을 정성껏 돌볼 뿐이었다. 세상의 평가나 시선 따위는 그의 고요한 성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그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모습은 예전처럼 꽃을 사러 온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안민준에게 물었다. 아저씨, 네, 손님, 어서 오세요. 저 혹시 이 가게에 사람을 아주 많이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물도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안민준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원망과 복수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두려움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최근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동네에 퍼진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을 찾아왔을 터였다. 안민준은 그녀를 나무라거나 설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가게의 가장 안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두 개의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푸른 잎사귀 사이로 하얀색 작은 꽃들이 별처럼 피어 있는 아주 청초하고 아름다운 허브 화분이었다. 다른 하나는 짙은 녹색 잎사귀와 매혹적인 분홍색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아주 관능적인 식물 화분이었다. 안민준은 먼저 분홍색 꽃이 핀 화분을 가리켰다. 협죽도였다. 이 식물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수에게 아주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겠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 힘을 쓰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똑같이 저 식물의 독에 물들게 될 겁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병들게 만들 테니까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하얀 꽃이 핀 허브 화분을 가리켰다. 이 식물의 이름은 캐모마일입니다. 이 식물은 독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불안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죠. 그는 여자에게 두 개의 화분을 모두 보여주었다.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진짜 강함이란 상대를 파괴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부당한 폭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법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캐모마일 화분 하나를 그녀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경찰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자는 화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닌 위로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안민준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가게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한결 가벼워 보였다. 안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 안에 잠재된 그 위험한 지식의 무게를. 하지만 그는 그 힘을 다스리는 법을 이곳에서 이 작은 식물들을 돌보며 매일같이 배우고 있었다. 그의 꽃집은 그에게는 속죄의 기도원이자 평정심을 연마하는 수행의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지식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로 바꾸어내고 있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 그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두쿠구꽃 화분 앞에 섰다. 독의 여왕. 그는 두려움 없이 그 치명적인 보라색 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식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선과 악은 언제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손과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파괴가 아닌 생명을 가꾸는 길을 선택했다. 안민주는 가게의 불을 껐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잠든 식물들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요한 성역의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꽃을 가꾸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가장 위대하고도 평화로운 승리였다. 지금까지 꽃이나 파는 주제에 편을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카리스마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위협적인 목소리나 폭력적인 주먹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지식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일지도 모릅니다. 안민준 씨는 자신의 가장 위험한 지식을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닌 사람을 구하는 지혜로 사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각자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평화롭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